안녕하세요.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군함국입니다. 오늘의 동력학 예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해 퀴즈 4.1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질점의 위치가 아래와 같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R, 질점의 위치 벡터 R은 1.5t제곱 플러스 1i 더하기 4t-1j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때 t는 1초에서의 속력은 계산하면 됩니다. 속력. 우선 속력 이전에 속도를 먼저 계산해 보죠. 속도 v 벡터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속도 v 벡터는 어떻게 했어요? 위치 벡터를 dt분의 dr 위치 벡터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거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항부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3t가 되겠죠. 3t i 벡터 더하기 두 번째 항을 미분하면 4 j 벡터 이렇게 되겠죠. 시간으로 미분했으니까. 그렇죠. 그때 t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1초라고 했죠. t는 1초에서 속력 여기다가 t는 1 대입하면 되겠죠. t1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3i 벡터 더하기 4 j 벡터 요게 바로 속도 벡터 t는 1초에서의 속도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속도 벡터는 구했으니까 속력은 뭡니까? 이 속도 벡터의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속도 벡터의 절대값을 씌우면 x방향 속도의 제곱 더하기 y방향의 속도의 제곱 4의 제곱입니다. 의 루트를 씌우면 5m/s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해 퀴즈 4-2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점의 경로가 y는 0.5x제곱으로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x는 2m일 때 x축 방향의 속도가 1m/s라고 되어 있으면 이때 y축 방향의 속도는 그걸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y축 방향의 속도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y축 방향의 속도 vy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이걸 계산하려면 dt분의 dy를 하면 되겠죠. 그쵸? y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근데 y는 0.5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dt분의 d 0.5x제곱. 자, 이렇게 0.5x제곱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걸 보시면은 x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쵸? x에 대한 함수를 t로 미분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연쇄 법칙 체인 룰을 써서 dt분의 dx 곱하기 dx분의 d 0.5x 제곱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이 dx하고 dx를 미분하면 똑같은 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x에 대한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x로 미분을 하기 위해서 dx라는 것을 분모에다 해줬고 그 다음에 분모에 dx를 넣었으니까 분자에다가도 dx를 넣으면 서로 약분이 돼서 똑같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체인룰을 써서 변경을 해준 겁니다. 요거를 보면 dt분의 dx 이건 뭡니까? x방향의 변위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니까요. vx가 되겠죠. 그쵸? x방향의 속도가 되겠죠. 다음 요거를 x로 미분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기는 그냥 0.5 곱하기 2 하면은 1이죠. x. 그래서 이게 바로 y방향의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y방향의 속도를 계산하는 법을 지금 구했습니다. y방향의 속도죠. y방향의 속도를 계산하는 법을 이렇게 구했는데 보십시오. x방향의 속도가 주어져 있죠. 그쵸? x방향의 속도가 1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x값은 얼마로 주어져 있습니까? 2로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x가 2일 때 x방향의 속도가 1이므로 이걸 서로 곱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y방향의 속도가 나오는 거죠. 2m/s라는 속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 퀴즈 4-3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죠. 만일 질점이 A에서 출발해서 B점으로 반원 모양의 경로를 따라가는데, 자, 여기에서 출발해서 반원 모양의 경로를 따라가서 B점까지 도착했다고 합니다. 4초가 걸렸다고 한다면 질점의 평균 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면 요 경로를 따라간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면요. 이 경로를 따라갔으므로 이 움직인 이 경로의 길이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시간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속도를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속도는 위치 벡터, 변한 위치 벡터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즉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 분의 변위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변위 벡터. 변위 벡터 델 R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이 변위 벡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나중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몇 콤마 몇이에요? 10,1이죠. 아니 10,0이죠. 그쵸? 맞죠? 반지름이 5니까 이만큼이 5, 이만큼이 5니까 10만큼 떨어져 있어서 10,0이고 A에서의 위치는 0,0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 위치 10,0에서 처음 위치 0,0을 빼면 당연히 이거는 10,0이 됩니다. 그렇죠? 걸린 시간은 4초죠? 그러니까 4분의 10,0, 10,0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 그러면 2.5,0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균 속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해 퀴즈 4-4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질점의 위치 벡터 R 벡터가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4t 제곱 i 마이너스 2xj 벡터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질점의 가속도를 정의하여라. 자, 질점의 가속도를 정의하려면 질점의 가속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또 한 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죠.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방향, Y방향 따로 한번 이번에 구분을 해서 해볼게요. X방향 먼저 해보겠습니다. X방향 dx분의 dt 이게 뭡니까? X방향의 속도죠? 자,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X가 4t제곱이잖아요. 그쵸? 4t제곱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8t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vy 한번 계산해 볼게요. y방향의 속도는 dt분의 dy가 되겠죠. y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x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x분의 dt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x는 t로 지금 현재 미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체인 룰을 써서 dt분의 dx분의 d-2x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dt분의 dx 요건 x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니까 x방향의 속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는 x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vx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vx는 8t로 지금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vx 대신에 8t를 넣으면 마이너스 16t 이렇게 되겠죠. 자, 속도 구했습니다. 속도의 식을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야겠죠. x방향의 가속도는 dt분의 dvx 속도를 미분합니다. 그쵸?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8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y방향 가속도는 dt분의 dvy y방향의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y방향의 가속도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건 마이너스 16t라고 했죠. 이것을 시간으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6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즉 x축 방향의 가속도는 8이고요. y축 방향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16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 퀴즈 4-5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각도 30도로 빨콩을 쏘아 올렸을 때, 빨콩이 뭔지 아세요? 빨콩. 음. 제가 학생 때 포트리스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포트리스라는 게임에 대포가 있어요. 이 대포가 쏘는 포 중에서 빨콩이라는 게 있습니다. 빨갛고 아주 조그만 대포예요. 위력은 엄청 세지만 포가 작아서 맞추기 힘든 뭐 그런 특징을 가진 대포였는데, 아무튼 이 빨콩을 이렇게 쏘아 올린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날려버려서 적을 맞춰서 이기는 게임, 뭐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렇게 각도 30도로 빨콩을 쏘아 올렸을 때 아래 그림의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빨콩의 초기 속도를 구하시오. 지금 이 지점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포의 위치로부터 가로 방향으로는 10m, 세로 방향으로는 3m인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30도의 각도로 얼마만큼의 속도로 쏘아 올려야 되는가, 그것을 계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선 우리가 가로 방향으로 도달해야 되는 위치와 세로 방향으로 도달해야 되는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저 목표 위치를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요건 무슨 운동입니까? 이 빨콩은 투사체 운동이죠. 투사체 운동이라고 했을 때 가로 방향은 뭐라고 했어요? 가로 방향은 등속 운동을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은 어때요?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9.81m/s 제곱, 가속도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걸 이용을 해서 한번 속도를 계산을 해보죠. 우선 가로 방향으로 도달해야 되는 위치 x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등속도니까 v0xt.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가로 방향에 도달하는 위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v0xt는 무엇이냐? 자, 보세요. 지금 몇 도의 각도로 쏘아 올렸다고 했습니까? v 벡터를 30도의 각도로 쏘아 올렸다고 그랬죠? 여기서 x방향의 속도를 v0x라고 하고요. y방향의 속도를 v0y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y방향의 속도는 요거랑 요거나 마찬가지죠. 그쵸? 자, 그랬을 때 x는 x방향의 속도 곱하기 t,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 y방향으로 도달한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v0yt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9.81t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잖아요. 그쵸? 등속 운동인데 원래는 이게 식이 어떻게 됩니까?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죠. 그런데 가속도 a가 아래 방향으로 9.81, 마이너스 9.8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81을 붙인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식을 알고 있고, 자, 여기서 x방향의 도달 위치는 10m라고 했어요. 그쵸? y방향의 도달 위치는 3m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x축 방향 초기 속도와 y축 방향 초기 속도를 계산하면 되죠. 요거하고 요거를 알면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즉 이거하고 이걸 알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지금 이것도 모르고 t도 모르죠. 이렇게 세 개를 모릅니다. 근데 식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을 하나를 어디서 더 가져와야 되는데, 그 식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각도가 30도라는 이 조건은 아직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 조건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각도가 30도인 삼각형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쵸? 즉 1대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루트 3대 1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얼마라고요?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니까 가로 속도 vx 대 v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쪽 거 더한 곱한 건 바깥쪽 거 곱한 거랑 같죠. 즉 어떻게 됩니까? vx는 루트 3 vy,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관계가 성립하므로 우리가 v0x 대신에 무엇을 넣을 수 있습니까? 루트 3 v0y를 넣을 수 있죠.
그렇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3 v0 y 곱하기 t는 10. 자, 이렇게 식을 하나를 유도를 했습니다. 이 식에다가 요 식을 대입해서 유도한 식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v0y는 어떻게 해요? 루트 3하고 t를 반대편으로 넘기면 루트 3t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요것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y는 자, 대입해 볼게요. 루트 3t분의 10 곱하기 t 마이너스 2분의 1 9.81 t 제곱. 자,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얼만큼 이동을 해야 된다고요? y방향으로 3m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건 3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랑 약분을 해서 루트 3분의 10 마이너스 2분의 1 9.81 t 제곱은 3 이렇게 되죠. 요거에서 t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그쵸?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0.752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t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가는 동안 걸린 시간을 구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였습니까? x축 방향 초기 속도하고 y축 방향 초기 속도였죠. v0x하고 v0y 요걸 계산하기로 했었는데 v0y는 뭐였습니까? 요거였죠. 아까 지난 장에 루트 3 t분의 10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우리 방금 t 계산했으니까 요거 이렇게 대입을 한다고 하면 v0y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7.678 m/s로 계산이 됩니다. y축 방향 초기 속도 계산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x축 방향 초기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자, x축 방향 초기 속도는 아까 삼각형 30도, 각도가 30도인 삼각형으로부터 우리가 루트 3 v0y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었죠. 그쵸? 지금 v0y 계산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결과적으로 x방향의 속도는 13.298 m/s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조별 문제풀이 4-1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아래 그림에 있는 기상관측용 풍선의 수평 위치는 x는 8t로 정의된다. 수평 위치 요겁니다. 요거 수평 위치가 x는 8t로 정의가 된답니다. 여기서 t의 단위는 초이다. t는 초라는 얘기예요. 만일 경로의 방정식이 y는 10분의 x제곱이라면 속도와 가속도를 각각 구하랍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속도하고 가속도 구하라고 했죠. 그쵸? 속도하고 가속도, 가로방향 속도, 세로방향 속도, 가로방향 가속도, 세로방향 가속도는 각각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일단 가로방향 속도 vx는 dt분의 dx, x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y방향의 속도는 dt분의 dy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x방향의 가속도는 dt분의 dvx 하면 되죠. y방향의 가속도는 dt분의 dvy를 하면 되죠. 그쵸? 자,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것들을 전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부터 볼게요. y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y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10분의 x제곱이라고 그랬죠. 그쵸? 0.1x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t분의 d 0.1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x에 대한 함수를 시간으로 미분할 수 없으니까 체인룰에 의해서 dt분의 dx 곱하기 dx분의
d 0.1 x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쵸? 자, 요거를 보면 요건 뭡니까? x를 t로 미분했으니까 vx, x방향의 속도가 되겠죠. vx 곱하기, 자 이제 이걸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0.2x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x방향의 수평 위치는 8t라 그랬죠. 그쵸? 여기서 8t, x가 8t잖아요. 8t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8이 되겠죠? 오케이. 자, vx는 8 계산됐습니다. 그 다음에 vx는 8 계산됐으니까 여기에다가 8을 대입할 수 있겠죠. 그쵸? 여기다 8을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t에다가 몇 초라고 했어요? t가 2초라고 그랬죠. t에다 2를 대입하면 x는 16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는 16을 대입을 하고요. 여기다가는 8을 대입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얼마가 계산됩니까? 25.6이 됩니다. 네, 25.6 m/s. 지금 우리 뭐 계산한 겁니까? 2초의 가로 방향 속도 8m/s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 속도 25.6 m/s 계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방향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vx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죠. 8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0입니다. 자, 방금 가로 방향의 가속도 계산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의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죠. 그쵸? 자, 요거를 시간으로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눈을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dt분의 d. 자, vy가 뭡니까? 이렇게 돼 있죠? vx 곱하기 0.2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거 곱 할 수 있죠? 이거 곱 어떻게 합니까? 이 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렇게 되죠. dt분의 dvx 곱하기 0.2x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vx 곱하기 0.2 dt분의 dx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vx를 t로 미분하니까 ax가 되죠. x방향의 가속도 곱하기 0.2x 더하기, 자, 그 다음 요건 뭡니까? x를 t로 미분했으니까 vx가 되겠죠. 그러니까 vx 곱하기 vx에서 vx의 제곱 곱하기 0.2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ax 얼마라고 했어요? 여기서 ax는 0 계산했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되고요. 그 다음 요것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vx의 제곱 곱하기 0.2 하면 되죠. 근데 vx 얼마라고 했습니까? 8이라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8제곱 곱하기 0.2를 하면 12.8이 나옵니다. 12.8m/s 제곱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조별 문제풀이 4-2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 있는 비행기가 잠시 동안 경로 y는 0.001x제곱을 따라서 비행한다고 했습니다. 요 경로가 뭐라고요? y는 0.001x제곱이랍니다. 그때 만일 비행기가 10m/s의 일정한 상승 속도로 뜨고 있다면, 자, 위쪽 방향으로의 속도 vy죠. vy가 얼마라고요? 10m/s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100m 고도에 도달한 순간의 비행기의 속도와 가속도의 크기를 계산하여라.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m 고도에 도달한 순간 y는 0.001x제곱인데 y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100m라고 했죠? 그러면 x는 얼마입니까? x 한번 계산해 볼까요? y에다가 100 넣으면 20 풀면 x가 나오겠죠? 그래서 x를 계산해 보면 316.2m가 나옵니다. 자, 먼저 x의 위치를 계산을 해놨습니다. 지금 x는 316.2m고요. 그 다음에 y는 100m입니다. 이 위치에 도달했을 때 비행기의 속도와 가속도의 크기를 계산하랍니다. 속도 먼저 계산을 해보자. 자, vx 방향의 속도 vx는 dt분의 dx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y 방향의 속도 vy는 dt분의 dy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x에 대한 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둘째 치고 얘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vy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자, y는 여기 주어져 있죠. 그쵸? 그런데 이 이 식은 x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t로 미분할 수 없으니까 체인 룰을 써서 dt분의 dx, dx분의 d 0.001 x 제곱.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뭡니까? x를 t로 미분했으니까 vx가 됐죠. 자, 그 다음 요 뒤에 거 x로 미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곱하기 0.002x.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에 대한 식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가속도에 대한 식, x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식은 AX는 어떻게 합니까? dt분의 dvx, x방향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죠. 그런데 역시나 지금 vx에 대한 식이 여기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ay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t분의 dvy를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vy는 어때요? 요런 식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런 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dt분의 dvx 곱하기 0.002x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 두 항의 곱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이야기했었죠. 우선 앞에 거 미분 dt분의 dvx 곱하기 뒤에 거 0.002x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0.002 곱하기 dt분의 dx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vx를 시간으로 미분했으니까 이건 ax가 되고요. 곱하기 0.002x 더하기 다음 요건 어떻게 그 다음 건 어떻게 되죠? 이게 뭡니까? x를 시간으로 미분했으니까 vx가 되죠? 그러니까 vx가 두 개니까 vx 제곱 곱하기 0.002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웬만한 건 다 유도를 해 놨으니까 이제 100m 고도에 도달한 순간 속도하고 가속도를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 지금 Vx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Vx는 지금 뭔가 유도한 게 없고요. 그 다음 Vy, Y축 방향의 속도는 주어졌죠. 얼마랍니까? 이게 10이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지금 보세요. Vx하고 X하고 식이 있죠. 즉 우리가 X를 알면 X는 아까 계산했죠. 316.2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을 풀면 Vx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Vx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5.81m/s가 나옵니다. 자, Vx 계산했습니다. Vy와 Vx를 계산했으니까 우리는 비행기의 속도는 계산했어요. 가속도의 크기도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가속도의 크기. 일단 Y축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는 자, 보세요. 10m/s의 일정한 상승 속도라 그랬죠. 상승 속도가 일정하면 가속도는 없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AY는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0이 나오는 겁니다. 0. 아시겠죠? 자, 이 식에서 AY는 0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Y축 방향의 가속도는 0이 나왔고요.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X 방향의 가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뭘 알아야 되느냐? X를 알아야 되고요. X 방향의 속도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계산했었죠? X는 316.2 계산했었죠. 그쵸? 그 다음에 Vx는 얼마로 계산했었습니까? Vx는 15.81 계산했죠? 그래서 요거하고 대입을 하고요. 요 식을 정리를 하면 AX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AX를 계산하면 0.791m/s 제곱이 됩니다.
AY는 0, AX는 0.791, 즉 우리가 100m 고도에 도달한 순간의 비행기의 가속도 크기까지 계산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동역학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